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UNFP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예 뭐 네.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악재라고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상, FOMC 금리 인상을 들 수 있는데 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했는데 네. FOMC 금리 인상이 25p가 이제 단행이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는 또 반대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또 이제 이번 주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또 주목하는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는 진짜 뭐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되게 좀 조용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FOMC 통화 금리 단행 이후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는 경기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상승을 지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제 또 그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듯이 50bp도 인상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난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심이 반응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항상 저희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이외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평화 협정이 계속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마무리 가는 수순이 아닌가 네. 좀 기대감이 높은데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지금부터 예전만큼 폭락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좀 매수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실적 변수가 계속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이렇게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섹터별 위주별 해서 좀 선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운주의 동향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상하이 컨테이너우님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M은 연이틀 3% 넘는 조정받으면서 3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고공행진을 보였던 해운우님은 이제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해운주들은 이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동준 소장님.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 게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올해 HMM 올 초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MM에 대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오일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런 걸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봐야 될 게 HMM 일단 보셔야 될 게 HMM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지금 증권사에서는 다들 상향을 하고 있다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정이 보이는 이유는 그 컨테이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항상 이 HMM 생각하면 전환사채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회사가 네. 긍정적일 때는 전혀 뉴스에 안 나오다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 것처럼 HMM을 좀 저는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만큼 HMM도 분명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조정이 있을 때 좀 담아두셨다가 그 반등이 있었을 때 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정해놓는 게 좋을까요? HMM? 일단 최근에 뭐 HMM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면 좀 무섭게 오르는 종목인 만큼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는 일단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양쪽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되면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사고 네, 이걸 맞습니다. 반복하는 게 도리어 나을 것 같다.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우리 김동천 차장님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수주된 물량 대비 주가를 비교해 보니 2차 전지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네. 관련주들 저는 좋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소재들이 특히 좋은데 네. 항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가격 측면이었거든요.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뭐 적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주가가 지난 올해 초부터 많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갈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심 아닌 의심을 했었는데 지난주 시장이 반등하면서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오른 게 2차 전지 소재 쪽이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대표주였던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등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올해도 계속 좋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가장 빨리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담감이 다시 한번 쌓이면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좀 네.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좀 못 오른 키를 못 맞춘 종목은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컬이나 SKIT 이 두 종목들이 이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 케미컬이고 우리 분리막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SKIT인데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서 정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정말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마음이 아플 만큼 지금 못 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다른 대장주들이 먼저 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후발주자로 오는 이 두 기업도 저는 분명히 키 맞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모회사 포스코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네. 원자재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재 업체 중에서 많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포스코를 통해서 자본 확충이나 광물 자원의 접근성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는 점을 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소식에서 OCI의 합작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양극재 생산 수절도 동남아시아 투자 이런 등 증설에 대한 소식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모두를 이유는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할되고서 초반 빼고서는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SKIT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와 그리고 타 소재 업체 대비해서 이제 수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받쳐주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고 하고 전 이런 부분에서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못 간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두 종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소재가 있을 테고 장비가 따로 있을 테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렇게 해서 한 3개 묶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3개 묶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재를 먼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소재 업체들은 지금 캐파를 당장 늘리는 게 지금 급급할 정도로 그 수요 입장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소재가 가장 좋다고 보고 네. 장비 같은 부분은 소재보다는 약간 좀 그 접근성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진입장이 수월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소재, 그다음 장비,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지만 아직은 좀 시작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기에 들어가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거든요. 오늘 금융 지주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김동천 차장님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맞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고요. 대출 이자 많이 올려주고 예금 이자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항상 금융주를 투자할 때 다른 섹터랑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네. 금융주들은 급등을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배당을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니까 사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많거든요. 네.
금융주들도 이제 올 초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보면은 좀 우상향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긴 측면에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좀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 그 은행이 좀 대출 쪽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좀 다른 은행보다 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다른 타 금융기관보다 예대 마진의 폭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약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실적과 또 NIM 성장 부분에서는 또 업계 탑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금융주를 공략한다고 하면 하나금융지주를 첫 번째로 뭐 들 수 있겠고요. 네. 아직 좀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연말 배당 수익률을 한다고 하면 지금 6%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를 때 사시는 것보다 이제 조금씩 금리도 계속 변동을 하면서 금융주도 변동을 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할 때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 담아가면서 좀 한 1년 정도 좀 길게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은 그 방어적 측면에서 다른 뭐 성장주도 있지만은 방어적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필요한 게 금융주가 아닌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 ENM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동천 차장님. 일단은 최근에 롯데하고 좀 이렇게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엔터주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엔터주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CJ ENM이 KT의 스튜디오 진위를 10% 투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CJ ENM과 KT가 만난다고 하면 CJ ENM은 이제 국내 1위 컨텐츠 사업자고요. KT 같은 경우는 국내 가입자 13,000명을 가진 국내 1위 유료 방송 사업자인데요. 일단 시너지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CJ ENM 측면에서 저는 본다고 보면요. 컨텐츠 제작 능력, 왜냐하면 스튜디오 지니가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IPTV나 스카이라이프, 뭐 HCN, 지역 케이블 같이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 ENM 측면에서는 컨텐츠 판매 채널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충분히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OTT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CJ ENM이 갖고 있는 게 OTT 중에서 티빙 그리고 KT가 가지고 있는데 시즌이라고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또 합한다고 하면은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OTT 중에서 가장 큰 웨이브와 이제 큰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좀 CJ ENM에 대해서 좀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예전 한 달 전인가요?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물적 분할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좀 주주들의 반발이 일으면서 다시 철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적 분할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는 했지만은 뭐 스튜디오 신설에 대해서 계속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할 것이다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CJ ENM은 좀 투자자들의 약간 신뢰가 좀 더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사업에 대한 경쟁성과 기대감을 늘리다 보면은 CJ ENM은 어느 정도 다시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이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뉴스는 뭐 엄청 메이저 뉴스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CJ 네네. ENM의 캐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공약주로 제가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바닥 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펀더멘털에 의한 좀 등락보다는 수급에 의한 등락이 지난 상장하면서부터 계속 있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까지 되게 되고 그런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본업의 펀더멘탈 본업의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매도 물량으로
원 친저가까지 찍었다가 최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기관이나 연기금이 매일 좀 매수세가 있고요. 네.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을 때 LG 뭐 저희 그 한국에 셀메이커가 세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1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의 가장 1위인 CATL이랑 경쟁을 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현재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선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 BBB 법안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미국 차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배터리 현지 생산이 중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지 조달을 위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다른 배터리보다 훨씬 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삼성 SDI나 LG SK 이노베이션보다도 훨씬 더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목표 가드가 보통 40만 원 후반대까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